6장부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시작인데요. 6장에서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살펴볼 거고요. 객체의 상호작용, 객체 간의 관계, 객체와 클래스, 클래스의 선언, 객체 생성과 클래스 변수, 클래스의 구성 멤버,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입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클래스, 객체, 유연산자. 유연산자는 우리 배열에서도 한번 했었죠.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클래스 멤버. 자,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자, 핵심 포인트는 객체의 개념과 객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변수로 참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합니다. 자, 우선 객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의 속성을 가지며 식별 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의 속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델명이라든지 또는 색깔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자동차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동차는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는 자기만의 속성이 있죠. 설립위원도, 그리고 대표이사, 그 다음에 회사명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으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는 속성과 동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성은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요. 동작은 기능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라든지 색깔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속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 부분은 자동차는 달린다, 멈춘다, 소리 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속성을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작을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 이 사람이 바로 객체인데요. 사람은 속성으로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작으로 웃다, 먹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속성으로는 색깔 또는 속도, 현재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작으로는 달린다, 멈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현실 세계의 객체를 소프트웨어인 자바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을 객체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속성은 필드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메소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이는 자바에서 사람 객체의 필드로 이름 나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작 웃다 먹다는 자바의 사람 객체에 이렇게 메소드로 웃다와 먹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자바의 자동차 객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속성은 자, 필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은 이와 같이 메소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의 객체를 자, 소프트웨어인
객체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객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현실 세계의 객체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객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A 객체에서 B 객체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로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A 객체는 B 객체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B의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B의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호출의 개념은 B에서 메소드를 좀 실행해 달라라고 A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여기 전자계산기가 있죠. 사람이 전자계산기에 더하기 기능을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자계산기한테 야, 더하기 좀 해다오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전자계산기는 알았다. 내가 더하기 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줄게. 이렇게 결과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과 전자계산기가 메소드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자, 코드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int result equal calculator.add. 자, 이 코드를 실행하는 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자계산기한테 야, 너가 갖고 있는 add라는 메소드를 좀 실행해 다오.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전자계산기는 이 add의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제공을 이제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자, 사람은 캘큘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add라는 메소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자계산기한테 야, 너가 갖고 있는 add 메소드를 좀 실행해 다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소드 호출이에요. 그래서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때 10과 20을 사람이 제공해 줘야 돼요. 얘한테. 그래서 10과 20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매개값은 사람이 당연히 전자계산기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는 사람이 준 이 두 개의 매개값을 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결과값 30을 만들어서 다시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리턴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값. 어떤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리턴한다, 돌려준다 해서 이런 30을 리턴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이 리턴 값을 받아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설명을 할게요. 자, 사람이 calculate한테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10과 20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calculator는 add 메소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값, 즉 리턴 값을 주는데 사람은 그 결과값, 리턴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객체는 다른 객체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 관계의 종류는 집합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관계, 그 다음에 상속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관계는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객체는 엔진 객체, 그리고 타이어 객체, 그 다음에 핸들 객체가 집합된 하나의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엔진 객체는 부품이겠죠. 그리고 타이어도 부품이고
핸들도 부품이 되는데 이들 부품을 결합을 해서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동차와 이들 객체 간의 관계는 집합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의 관계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용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 객체와 바로 자동차 객체가 사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동차 객체를 사용을 해서 자동차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속 관계는 부모 객체를 기반으로 자식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부모와 자식은 상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보통 상위 객체, 자식을 하위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객체는 기계라는 객체를 상속을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계라는 객체는 부모 역할을 하고요. 자동차 객체는 바로 자식 객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즉 속성이죠. 그리고 메소드는 자동차 객체에서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상속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객체가 사용의 관계 또는 집합의 관계 또는 상속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기법, 이거를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려면 이 클래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자바에 쓰는 설계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어떤 설계도로부터 이것을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계도를 자바에서는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이 클래스로부터 만든 이것을 자바에서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설계도, 그 다음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이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객체라는 용어 대신에요,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써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만든 인스턴스다, 또는 이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다. 그래서 보통 같은 의미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즉 이 클래스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객체 대신에 부르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는요, 제일 먼저 클래스를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된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를 이제 이용하는 이와 같은 단계를 가지는데,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개발자들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객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 이제 객체로 만든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다, 또는 다른 말로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할게요. 클래스를 선언하려면 먼저 클래스 이름을 하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결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식별자 작성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요.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질 것.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고요. 첫 글자에는 숫자가 올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숫자로 시작하는 이런 클래스 이름은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달러와 언더바 이외의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웹 브라우저 사이에 언더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달러를
이제 넣어도 상관없다. 자, 여기에 뭐 웹 달러 브라우저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해도 상관없다. 근데 좀처럼 이렇게 달러는 쓰지 않겠죠. 언더바는 가끔씩 쓸 때는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의 특수 문자는 이런 클래스 이름에는 넣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바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for나 또는 if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int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을 하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자, 이 이름에 해당되는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소스 파일의 내용에다가 이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이제 여기에 작성을 하고 앞에 퍼블릭 클래스를 붙이고, 그래서 클래스를 지금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클래스로 만드는데 자, 이름은 이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배열을 생성을 할 때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nt type 배열을 만드는데 자, 길이 3개짜리 배열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든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한번 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스트링 타입의 자, 변수를 선언하고 자, 문자열을 주지 않고 바로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스트링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사용한 new가 바로 이 new입니다. 그래서 이 new는 객체를 생성해라 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자, 배열도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배열 객체를 새로 생성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도 여러분이 클래스 타입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참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객체를 새로 만들어라. 스트링 객체를 새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new 뒤에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바로 이 코드가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u 연산자로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객체는 힙 메모리 영역에 이와 같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이 객체의 생성 번지, 예를 들어서 5번지에서 객체가 생성이 되었다면 이 5라는 번지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이 리턴된 5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이 5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자, new class 해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객체를 만들고 5라고 하는 번지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 리턴된 번지를 저장할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객체의 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변수도 해당 클래스의 변수로 선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에다가 new가 리턴하는 번지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자, 클래스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번지를 이 변수에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변수는 스택 영역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자, new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는 힙 영역에 그리고 이 힙 영역에 생긴 객체의 번지가 바로 이 변수의 값으로 저장이 되어서 이 변수가 이 객체를 참조하게끔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student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자, 다른 클래스에서 자, student example이라는 클래스죠. 자, 이 클래스의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자, 이와 같이 new라고 하는 연산자와 함께 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과 함께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세미콜론 했죠. 자, 그러면 이 new는 이 student 클래스로부터 자, 객체를 heap 영역에 이와 같이 생성을 해요. 만약에 5번지에 생성을 했다면 이 5라고 하는 번지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이 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student 타입의 변수 s1을 선언하고 자, 번지 5를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s1은 자, 스택 영역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5번지가 여기 저장이 되어서 자,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클래스는 꼭 하나의 객체만 생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또 new가 사용이 되어서 또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스튜던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스튜던트 객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7번지에 얘가 생성이 되었다. 그럼 얘는 7을 리턴해서 s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2가 이제 7이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참조가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예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객체를 생성할 목적으로 선언하는 클래스고요. 자, 두 번째는 뒤에 접미사가 example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student example 이거는 student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이름을 앞으로 규칙적으로 붙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용도를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 스튜던트처럼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이런 클래스를 우리는 라이브러리용 클래스라고 부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클래스, 전미사가 example로 나오는 이런 클래스를 우리는 이제 실행 클래스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행 클래스가 student example이고 얘가 실행을 하면서 이제 요 위에 있는 student 객체를 요 안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만이 실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고 얘는 없죠. 그래서 얘는 바로 실행을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용도로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러리용 클래스, 요거를 실행 클래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하고 나서 클래스의 내용으로 우리는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멤버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필드, 생성자, 메소드가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public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주고 이렇게 중괄로 시작, 이제 중괄로 끝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드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는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 객체의 동작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필드나 생성자나 메소드를 우리는 클래스 멤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앞으로 객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요 블록 내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할게요. 자,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new 연산자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자고요. 자,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에다가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붙여주면 이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생성 번지를 자,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자,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new 자, 객체 생성 연산자에다가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이렇게 주면 이 new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생성 번지를 자, 이 변수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도록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S1은 이 객체의 번지를 갖게 되고 그 번지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참조하는 거죠. 자, 클래스 변수는 좀 스튜던트 타입의 변수 S1을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클래스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클래스 변수에는 해당 클래스의 객체의 번지를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인스턴스는 객체를 또 다르게 부르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객체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 멤버는 클래스에 선언되는 멤버로 필드 그리고 생성자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렇게 주고 자, 여기 클래스 이름이 오겠죠. 자, 그래서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자, 이렇게 클래스가 선언되는데 자, 이 중괄호 안에서 이렇게 선언되는 것들을 클래스 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래스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